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재판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보다 먼저 선고가 나서는 안 된다며 반발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방준혁 기자. 네, 저는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선 오전 10시 15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사건 공판이 열렸습니다. 조금 전 공판이 종료됐는데요.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라고 하는 건 특검이 만든 프레임일 뿐이라며 위법한 수색영장 집행을 저지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할 게 많다며 재판부에 증거조사와 심리기회를 더 부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혐의는 여러 증거를 통해 충분히 입증됐다며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역시 이미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이나 다른 재판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요. 이들은 모두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을 26일 오전 다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오후에 특검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 변론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판결이 먼저 나온 뒤 이 사건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구속 취지 등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 안으로 1심 선고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방 기자, 통일교 한학자 총재 관련 재판도 오늘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 10분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네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엔 윤 전 본부장에게 권성동 의원을 소개한 인물로 알려진 윤정로 전 세계일보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정치권 금품 전달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본부장의 추가 폭로가 이어질지 관심인데요. 앞서 지난 16일 재판에선 이현영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이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본부장의 정치권 접촉을 개인적 일탈이라 주장했고 윤 전 본부장은 개그 콘서트를 보는 것 같다며 한 총재의 지시에 따른 행동이란 점은 분명하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네, 관봉권 쿠팡 관련 상설 특검은 강제 수사에 나섰다고요? 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안건섭 상설특검팀은 조금 전 한국은행에 대한 수색 검증영장 집행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절차는 압수영장 없이 수색과 검증만 진행하는 방식으로 특검은 이를 통해 관봉권의 제조와 정사, 보관 등 관리 절차 전반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특검은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불법 처리나 조직적 은폐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재판의 결론이 다음 달 16일 나올 전망입니다. 진행 중인 4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일이 지정됐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 이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와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백대연 부장판사는 한 달 뒤 선고를 예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를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한 내란특검법을 언급하며 내년 1월 16일 선고 방침을 세웠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기소된 윤 전 대통령 4개 사건 가운데 제일 먼저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이 사건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날짜가 2025년 7월 19일이므로 2026년 1월 19일 이전에 1심 판결 선고가 이루어져야 해서 이 사건 판결은 2026년 1월 16일에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검 측은 법 취지에 따른 신속결론 방침에 감사의 뜻을 표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 종결된 뒤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란 판단이 나온다면 계엄 당시 부실하게 진행된 국무회의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침해됐다는 특검의 주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하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란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26일 특검 구형 등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본류 재판격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는 1월 결심 공판을 거쳐 2월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이동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날짜가 나왔습니다. 내년 1월 16일, 그러니까 다음 달 이제 16일인 것인데 사실 지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러 재판이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이 건은 어떤 건이고 어떤 혐의에 대한 재판인가요? 일단 크게 혐의가 5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 순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계엄 당시에 이제 국무위원들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이제 국무위원 일부에 대해서 사실상 배제를 시켰다라는 그런 혐의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하나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을 하고 또 폐기를 했다라는 의혹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비상 계엄 이후에 사실과는 다른 내용의 그런 보도 자료를 배포를 하거나 혹은 브리핑을 했다라는 혐의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이후에는 비아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라는 혐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라는 혐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정도의 혐의가 하나의 사건에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법률로 따지자면은 특수공무집행 방해나 직권 남용 또 증거 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 서류 무효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다음 달 18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짚어봤던 이 체포방해 혐의의 1심 선고가 16일, 그러니까 이틀 전인데 만일 이제 16일에 실형이 선고가 된다고 하면 다시 이제 재구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좀 형량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일단 지금 이 혐의들 중에서 가장 법정형이 높은 것이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이제 법정형 자체는 7년 6개월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또다시 가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상한치가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일단 법적으로 선고할 수 있는 범위는 대략 11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럼 선고형이 실제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거의 이 상한에 최대한 맞춰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모든 혐의들이 결국에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던 그런 중대한 범죄이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그 파급력이 너무나도 컸던 그래서 사회 혼란을 상당히 가중케 했던 점들이 죄질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지 않게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린 11년 정도가 상한이라고 한다면 거의 거기에 근접한 그런 선고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안도 좀 짚어볼게요. 어제 김건희 씨의 측근이죠.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측에서 김 씨에게, 그러니까 김 씨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전달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이게 1심 결심 공판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이 결심 공판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는 어떤 배경으로 저희 좀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결심에서 이종호 씨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항이었고 검찰 구형이 이제 징역 4년형이었습니다.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그런 최종 변론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이고 본인은 이제 수사에 협조를 했었고 지금까지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그래서 김건희 씨에게 3억 원을 줬다라는 그런 사실까지도 진술했다라는 내용을 변론을 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이렇게까지 특검의 그런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고 이 점이 충분히 선처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발언의 시점 그리고 내용을 봤을 때는 최대한 자신의 그런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 양형에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점을 참작받기 위해서 한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어쨌든 돈을 준 시점을 보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불거지기 전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김건희 씨 측에서는 사실관계가 확인된 부분이 아니다라면서 이거는 주가 조작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종호 전 대표의 이 발언이 그렇다면 이제 김건희 씨의 재판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앞으로 남은 재판에 어떤 영향 있을까요? 일단 시점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김건희 씨 측에서는 그동안 주가 조작 세력과 함께
가담을 한 적이 없다, 단순한 위탁 관계였다라는 점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실제로 거액의 현금 3억 원이 오갔다라는 사실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결국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가담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내용에 해당을 합니다. 일단 특검에서도 이종호 전 대표의 진술을 이미 참고인 조서로 작성을 해서 김건희 씨의 재판 공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라는 입장이기도 하고, 또 이제 김건희 씨가 주장을 해왔던 내용들, 그러니까 본인은 주식을 잘 몰라서 이런 주가 조작에 관여하기 어려웠다라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좀 반박할 수 있는 진술 증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증거로 활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년간 이어진 내란 특검의 수사로 베일에 쌓여있던 계엄 전후와 계엄 당일 상황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주변 핵심 인물들의 혐의도 줄줄이 추가가 되는데요. 이제 법적인 판단만 남았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은 시작부터 내란 정점 신병 확보를 위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곧바로 3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윤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웠고, 조석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도 출범 한 달도 안 돼 구속 취소로 풀려났던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치밀한 심리전을 통해 초강수를 둔 조특검 수사 스타일이 통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이어 비화폰 삭제와 체포 방해 혐의는 물론 사후 부서 폐기, 국무회의 심의 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의혹에만 머물렀던 외환 의혹 역시 어느 정도 실체를 파악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북한 무인기 투입 작전이 비밀리에 진행되면서 북한 위협에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하는 전방 부대들이 대비하지 못했고, 국가 안보가 저해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윤 전 대통령 등을 일반 이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일반 이적 혐의로 기소된 건 처음입니다.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는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한 관저 만찬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하며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해 비상계엄을 처음 구상한 시기도 파악했습니다. 이제 특검은 여러 혐의에 대한 공소 유지에 주력합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아직 한 건도 나오지 않은 가운데 다음 달 18일 재구속 만기를 앞두고 구속 연장을 성사시켜야 하는 과제도 남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변론 절차 종결 뒤 2월쯤 나올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이채연입니다.